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팩트체크 두 번째 편입니다. 앞선 회차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인데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들 갭투자, 전 재산인데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들 갭투자 그림자 편이었죠. 갭투자로 주인과 전세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갭투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수익률에 대해서 그 편에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전세금 조정에 대한 집주인 해결책 3가지와 전세자 해결책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집값 하락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리 해결책을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부동산 규제는 왜 그렇게 정권마다 바뀌나 분석인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연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파리 대책에서부터 최근 보유세까지 앞으로도 이런 규제책은 확장 가능성이 있죠. 정권에 따라 부동산 규제책은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방향에 맞춰가야 할지 힘드셨죠.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은 바뀐다 정도 아셨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팩트체크 두 번째 편에는 근원적으로 왜 부동산 규제책이 자주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알면 규제책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쓰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부동산 규제책을 풀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펴고요. 작년이었죠. 문재인 정권에서 파리 대책, 규제책을 잠깐 볼까요? 정말 다양한 규제책을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너무 복잡하죠. 간략하게 필수적인 것만 추려볼게요. 자, 투기지역 지구 지정, 1주택자 요건 변경, 2주택자 기준 변경,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변경, 담보대출 비율 조정, 분양권 자격 요건 등등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규제책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를 했죠. 작년 8월에 발표를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 국회 동의 된 건가요? 지금 계류 중인 법이 그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법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뚝딱 바뀌고 없앨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선 법과 법 시행령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법 개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국회 입법과 정부 입법이 그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방법이 국회 입법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검토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16개가 있는데요. 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사를 통과를 하면 법제사법위, 법사위라고 불리는 데서 검토 및 심사를 합니다. 자, 이를 통과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데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 후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이 되고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은 공표되고 시행됩니다. 자, 두 번째가 정부 입법이었죠. 정부 입법은 정부의 판단으로 입법이 필요시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입안을 합니다. 이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 후 국회 입법과 같은 과정을 거치죠.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법은 공표됩니다. 이처럼 법은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야의 합의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법사위입니다. 7월 19일 저번 주 목요일 썰전에서였죠. 상임위 선정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법사위의 중요도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를 할 수가 없죠. 법사위가 거의 본회의 최종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사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각 당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시행령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법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이 되고 공표하면 지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한 파리 대책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 확 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다 시행령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전부 시행령을 변경한 거죠. 간단히 말해 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법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바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야 하고요. 법 시행령은 대통령의 의지대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 중과세와 이번 보유세 개정 관련 세율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을 개정을 시키죠. 다주택자 중과세는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10% 가산, 3주택자는 20% 가산되어서 세금을 매기죠. 옆에 자료가 왔습니다. 세율 변경은 시행령만으로 개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법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올해 발표되었던 보유세 관련 대책 역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